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배당 파티를 해버린 거예요. 혹시 얼마나 나왔나요? 배당 성향이 테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전인구 대표님과 함께 같이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이 슬슬 다가오고 있으니까 많은 것이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연말에 또 뭐가 좀 궁금할까요? 배당. 이자로 얼마나 탈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항상 연말에 이슈가 되는 게 또 배당주 느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당이란 무엇인가, 배당주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배당주 어떤 게 좋을까? 순위별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뭘까요? 배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어쨌든 주주들은 투자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투자자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원래는 배당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주식의 원래 기원 자체가 그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면서 된 건데 그러면 동인도 회사가 돈을 벌면은 그 주주들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라는 건데 이게 회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우리가 배당주라고 하는 거고 배당을 조금 주거나 안 주면은 그냥 배당주라고 부르진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수익률이 뭐 0.5% 나온다 배당 수익률이. 그거는 뭐 그걸 배당주라고 말하기도 뭐하잖아요. 배당은 맞아요, 주지만 맞아요. 배당주가 아니다. 그런 그렇지. 배당주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행 예금보다는 좀 풍족한 수준의 이자를 주는 것들 뭐 한 연 3% 이상은 줘야 3%. 예, 그래도 좀 배당주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당주 투자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주식이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이자를 몇 프로 주냐. 그래서 그 몇 프로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0. 몇 프로를 주는 친구들이 있고 뭐 3%, 5%까지 6% 이상 주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게 어떤 것이 참 좋은 많은 이자를 주고 안정적으로 좀 이자에다가 뭐 주가 상승분까지 노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따져보는 게 아마 진짜 배당주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배당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으니까 배당주 투자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당주 투자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저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다 배당주로 바꿀 거예요. 연금처럼 쓸 수 있는 게 배당주잖아요. 아, 연금.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미국 주식이 확실히 배당 수익률이 높고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401k 때문에 제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노후 자산을 부동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월세라던가 이런 형태로 연금을 충당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금 투자를 통해서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연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당을 못 받으면 그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돼요. 그럼 미국 구조상 만약에 내가 배당을 박하게 주게 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버려요. 매도를 쳐요. 굳이 그 주식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주식을 파는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급상 불리해지고 주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오너가 아니라 이제 전문 CEO들이 많이 경영을 하는데 그럼 이 전문 CEO는 보통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를 가지고 그렇죠. 이거 이제 성과급을 챙기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한테 불리하잖아요. 완전. 예, 그래서 주주 환원으로 가는 형식으로 하는 게 이제 미국 주식에서 많이 있더라. 우리나라는 보통 오너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배당보다는 좀 성장을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내가 아닌 남한테 돈을 준다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확실히 나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ESG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ESG 평가를 받으려면 지배구조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 G 점수를 받는 거에서 이 배당을 많이 챙겨주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배당을 성장시키는 방식. 또 요새는 기업들 보면은 막 이제 강성 펀드들이 나타나서 주주 이익을 위해서 배당을 더 올려달라고 약간 시위성의 막 주식 매수라던가 이런 걸 주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펀드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ESG 강화 차원에서라도 이제 배당을 점점 늘릴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401k 제도 같이 퇴직연금을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의 이제 주식을 위주로 잡으면 노후 자산으로 이제 연금을 주식연금을 받겠죠. 배당연금.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는 금방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 미래도 굉장히 발달하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봤을 때 배당주를 미리 싸게 사놓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겠다 싶습니다. 아, 그렇죠. 생각해보시면은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아니면 받고 계신 연금에다가 주식연금에 포함되면은 진짜 뭐 월 한 300, 400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숨만 쉬어도 지금 월급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세금 문제가 좀 있지만 이게 이자랑 세금을 똑같이 기준으로 잡잖아요. 과세에서. 맞아요. 이자 배당 소득세잖아요. 맞아. 이게 연 2천만 원 넘는 순간부터 종합소득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 2천만 원 이하로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게 베스트기는 해요. 아니면 이제 뭐
남편 2천만 원, 뭐 아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수로 나누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 임대소득세랑 비슷해요. 임대소득으로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연 2천만 원 이상부터는 또 이게 종합과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베스트는 연 2천만 원, 2천만 원을 끊어서 15.4% 세금을 내고 그 위로 세금이 안 올라가는 게 좋다. 그 2023년인가부터 세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이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5천만 원까지 이자를 벌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거를 노리고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그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죠.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잠깐 궁금했던 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주냐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봤을 때 100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 100을 그대로 배당을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기업인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은 다시 사업을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쟁사도 이겨야 되고 뭐 광고 모델도 써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100이 아니라 그 이상을 쓰거나 100을 쓴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성장에 투자를 적게 한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지면 주주들한테는 주는 게 없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만 계속 하고 있다. 결국 성장과 배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배당 성향은 뭐 정해진 건 없겠지만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한 30에서 좀 성향에 따라 한 50까지가 베스트가 아닐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뭐 스타벅스 이런 경우라든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80% 이상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뭐 스타벅스 투자할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점포 늘리는데 돈 별로 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돈 버는 만큼 쭉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기업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있던데 그 보니까 뭐 가짜 배당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오늘 그래서 온 거예요. 네. 오늘의 핵심 가짜 배당주. 제가 요새 자주 오는데 이제 직원이냐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입사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출입증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네네. 가짜 배당주에 속는 분들이 많을까봐 우려가 돼서 오늘 가짜 배당주를 하자고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만들었습니다. 가짜 배당주. 그럼 오늘의 핵심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배당주가 아닌 건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배당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거 초보자. 가장 뭐 주식 투자할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고객분들이 이 주식 괜찮아요? 배당주로 이거 하세요라고 그러면은 먼저 묻는 질문. 고객이 하는 거. 배당률 몇 %인가요? 얼마 줘요? 이러면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 27%입니다.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하겠죠. 보통 그렇게 속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오로지 배당 수익률이 얼마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은행 예금에서는 원금이 무조건 보장이 되고 이자가 높은 게 장땡이다. 이랬는데 이제 주식에서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버린 거죠. 큰일 나죠. 네. 사실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예금자보법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돈이 보장이 되는데 저희가 주식을 이자처럼 생각하라고 했지만 역시 주식은 주식 투자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제 저희가 1억을 넣어서 27%? 2,700만 원의 이자가 나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이자가 2,700만 원이 나왔는데 주가가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의 상가라던가 원룸 이런 데 보면은 임대 수익률 10%짜리들도 있어요. 괜찮다. 그렇죠. 부동산에 소개시켜주면 우와 이러면서 이제 결제를 딱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가값이 떨어지고.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매매 차익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매매 차익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배당주를 골라야 된다. 그거를 최적화시켜서 제일 베스트인 걸 잡는 게 이제 좋은 배당주고 이 중에서 봤을 때 두 개 합쳤을 때 밸런스가 하나 안 좋다더라. 그러면 이건 나쁜 배당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투자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수치형 봤을 때 정말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것들이 가짜 배당주고 그 두 가지의 기준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좋은 것과 나쁜 배당주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어떻게 가를 수 있을지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 그쵸. 인사이트. 그래서 가짜 배당주를 골라내고 진짜 배당주 잡는 법 그리고 진짜 배당주 뭐가 있을까까지 말하는 건데 그건 2부에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가짜 배당주를 피하려면은
그냥 말씀하신 조건만 딱 보고는 저희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사례 좀 들어주시면. 이거는 남들은 잘 안 쓰는 사례인데 저만 쓰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을 봤을 때 거기 CEO 나이를 봐요. 오, 신박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한 게 보통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창업주가 보통 이제 사망하는 나이예요. 재벌 2세, 뭐 재벌 3세가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대한민국에 보면 중견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상속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상속을 배당으로 풀어내려는 대주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당이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엄청난 배당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깜짝 배당. 깜짝 배당.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사례긴 하겠죠. 특별 배당 이렇게 갑자기 확 주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속세를 내려면 뭐 돈을 내야 되는데 주식을 팔아서 내면 내 경영권을 잃어요. 근데 그거는 싫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받은 배당금으로 세금을 내면은 나는 경영권 지분을 잃지도 않고 그대로 낼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주주들은 그냥 이제 그냥 오, 갑자기 땡큐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상속세를 다 납부하고 나면 이제 배당금을 갑자기 줄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경영을 좀 넘겼다, 이제 이세로 넘겼다, 뭐 지분을 이번에 좀 뭐 증여를 한다, 사망했다, 상속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식을 잘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또 한 주식 중에 하나가 고속버스 회사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고속버스요? 예. 땅을 매각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땅을 매각하면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알다시피 업력 자체가 뭐 다른 걸 투자하자니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상속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배당 파티를 해버린 거예요. 혹시 얼마나 나왔나요? 배당 성향이 40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와우. 엄청난 배당을 때렸는데 한 해에 내면 또 세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것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몇 년 쪼개가지고 막 빵빵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당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문 닫아버렸죠. 꾸준한 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심하라는 게 그런 이유였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업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대표적인 사례 S-오일.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진짜 고배당의 꽃이었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정유주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막 2배, 3배씩 오르고 안 좋을 때는 막 3분의 1 토막까지 뚝뚝 떨어지는 게 이제 S-오일이었는데, 주가가 워낙 변동이 심하긴 했어요. 그래도 배당은 챙겨주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배당에 한 10년 넘게 고배당을 했던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 이제 그 대한항공 지분과 이제 아람코가 공동주주였다가 이제 다 넘기고 나서부터 아람코가 딱 소유하더니 배당 안 해 이러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해인가 또 터진 게 뭐냐면 코웨이였죠. 코웨이가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배당을 통해서 이제 그 차입 이자를 납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매각이 되고 나서 넷마블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넷마블이 봤더니 왜 배당을 해? 난 돈 많은데 이런 거예요. 굳이 그걸로 배당해서 돈 납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코웨이 배당하지 말고 그 돈으로 성장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세계로 뻗어가라 이런 거죠. 코웨이는 세계로 뻗어가는데 배당은 없어진. 그러면서 주가가 뚝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배당 잘 주던 회사가 배당이 끊겼을 때 엄청난 충격이 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 배당이라는 거는 신뢰인 거예요. 지금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 그 날짜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작년에 줬기 때문에 올해도 줄 거라는 희망인 거지. 그렇죠. 보장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갑자기 회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경영승계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저 지분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거나 갑자기 되면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 지급했는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나쁜 배당주들의 사례를 좀 봤으니까 가짜 배당주와 진짜 배당주를 구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배당주를 봤을 때 배당금이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당금이 나날이 늘어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도 계속 올라가겠죠. 저는 뭐 어쨌든 가격을 산 가격이 10,000원에 샀어요. 나중에 주가가 15,000원이 되고 20,000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10,000원에 샀으니까. 근데 배당금은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그러면 나는 10,000원에 산 가격에서 배당 수익률이 1%, 2%, 3%, 4%, 5%까지 올라가죠. 너무 좋네.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같이 뛰겠죠. 네,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 배당 수익률, 그 가격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샀던 가격에서는 굉장히 베스트한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사들였던 게 1987년, 89년 그 사이쯤일 거예요. 블랙 먼데이 있었던. 그때 샀을 때 가격이 2.5달러 정도였을 겁니다. 한 주에 예, 2.5달러. 근데 지금 코카콜라 배당금이 2달러 정도 될 거예요. 야, 그러니까 거의 한 산만큼 배당이 나오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가 감면이 되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니까 그럼 본인은 어차피 버티기 모드를 가면서 배당으로 계속 다 돈을 회수해 나가니까 세금도 덜 내고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배당금 투자를 할 때도 배당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안정적인지,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느는데 배당 성향이 그대로란 얘기는 기업의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잘 골라야 되는 게 업종이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이다, 철강업이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올해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도 잘 나올 수 있냐에 대해서는 다 의문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시기를 잘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확 올라가고 어떨 때는 확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떨어져서 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배당 투자는 좀 더 안정적인 게 중요하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사이클이 없는 기업들이 전 좋다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이냐면 수출을 안 하는 기업들이 사이클이 보통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품주들도 사이클이 없는데 거기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사이클이 없죠. 왜냐면 내수가 워낙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만두 안 먹을 거 아니고 이제 두부 안 먹을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먹는 거 먹거리 아니면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건데 과거와 다르게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샤오미급 같이 해가지고 저렴한 거, 불황에 오히려 강한 가성비 있는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경을 좀 넘나들어야 되겠죠. 이런 주식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업황을 안 타면서 매출 이익이 계속 성장하면서 배당 성향이 늘지 않지만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는 머리 아파. 엄청난 그죠? 이 조건들.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는 섹터 하나만 딱 골라보시면. 저는 항상 뭐 예전에 강의할 때도 말했던 건데 맥쿼리 인프라 사라 그래요. 주식 강의할 때 뭐 정말 욕 안 먹으려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어 추천할 수 있는 종목하면 역시 맥쿼리 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3,500원에서 14,000원 넘어갔잖아요. 10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리고 배당금이 330원에서 이게 배당금이 740원까지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그러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그 당시 때가 이제 한 10% 조금 안 됐는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나쁘지 않고 과거에 샀으면 땡큐였던 거고 그리고 주가가 보통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통행세를 걷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돈이 발생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요. 세상에 국가에서 수익 보전을 해주는 펀드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맥쿼리 인프라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그 작년 3월 기억하실 거예요. 박살 났을 때도 주가가 그때 11,000원에서 9,000 얼마까지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빠졌어요. 맞아요. 얼마 안 빠졌는데 배당은 그대로 줬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니까 지금 14,000원 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가도 올라갔고 배당도 주고 얼마나 괜찮은 회사입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요새 미국 주식 핫하잖아요. 찐테크 TV 해외로 뻗어나가야죠. 미국 주식 얘기 좀 해줘야 돼요. 좋아요. Z 세대 위해서 좀 해줘야 돼요. 좋아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저희가 진짜 솔직히 저도 매일 스타벅스 커피 하나씩 먹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매출 많이 늘려주고 있고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걸 가지고 돈이 막 쌓여 있는데 배당을 안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너무 좋아. 사이렌 오더를 했잖아요. 이 사이렌 오더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스타벅스에 돈을 채워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뭐 여기서 10만 원이 쌓여있든 20만 원이 쌓여있든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언젠가는 먹을 거니까. 워낙 자주 가니까. 맞아요. 글로벌 스타벅스로 봤을 때는 예치된 돈이 미국의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타벅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에 예치된 사이렌 오더 예치된 돈만 해도 카카오페이 아래예요.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이 다 합친 거보다 더 많아요.
2위부터 꼴찌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금융 핀테크 느낌까지 포함돼 있네. 만약에 여기서 뭔가 다른 상품을 붙이기 시작하면 얘는 엄청난 플랫폼을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예치금이 이렇게 쌓여 나가는데 굳이 내가 현금 뭐 수익 난 걸 가지고 왜 돈을 더 쌓아놔야 되느냐. 뭐 스타벅스가 뭐 제조업도 아니고. 그렇죠. 뭐 설비 증설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차피 가맹점들 들어오는 대로 늘리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 현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나오는 족족 다 배당으로 많이 투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타벅스는 성장성이 계속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당금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진짜 배당 비율이 대충 몇 퍼센트쯤 되는지. 주가가 자꾸 빨리 올라요. 그래서 작년에가 한 2%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이 한 1.5% 이하일 거예요. 그쵸. 근데 1.5%하고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건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요. 네. 만약에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10년 뒤에 만약에 제가 샀어요. 뭐 지금 $110에 샀어요.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5% 수준으로 올라오겠죠. 내가 산 가격에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5년 뒤에는 그 스타벅스 가격은 배당이 이렇게 성장했다 했을 때 주가도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산 사람은 또 배당 수익률이 1.5%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나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직원들한테 어떤 얘기 했냐면은 스타벅스 커피 그냥 사 먹지 말고 주식을 사라. 그러면 3-4달마다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으로 커피 사 먹어라. 그렇지.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커피도 공짜로 마시고 얼마나 좋냐라고. 기분도 그랬거든요. 좋고. 그래서 제가 계산했더니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이제 계속 스타벅스 주식을 사면요. 꾸준히. 7년 정도만 사면 내가 매일 커피 먹을 값이 나와요. 이제 배당이. 오, 괜찮아요. 완전 괜찮은데? 네, 그래서 예전에 그때 영상 찍었던 게 되게 조회수 잘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꾸준히 쓸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내가 뭐 아이폰을 2년마다 교체한다. 애플 주식 사서 애플 배당 받아서 2년에 한 번씩 교체할 돈을 모으는 거지. 나는 소나타 사겠다, 아반타 사겠다 그러면은 현대차 주식 사서 그건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아. 그런 관점으로 배당을 접근하면 뭔가 약간 짠돌이 성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배당주를 투자할 때 저희가 일반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이번에 돈 확 넣어놓고 기다려도 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금 넣는 느낌으로 배당 투자하시는 분 좀 계세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 때가 너무 땅을 치고 했던 게 만약에 내가 은퇴로 3억을 가지고 맥쿼리 인프라 샀어요. 10년 전에. 그러면 4배 올랐으니까 자산은 3억에서 12억이 된 거고요. 좋아. 그러면 3억 대비 그 당시 때 이제 330원에다가 배당 수익률이 20% 됐으니까 그럼 매년 배당금만 6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3억으로 지금 매년 6천만 원 배당 받으면서 자산이 3억에서 12억이 됐다. 딱 10년 만에 그러면 굉장한 경제적 자유가 누려지겠죠. 3억으로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라는 게 무시할 게 아니라 10년 정도 바라보시고 투자하면 꽤 괜찮은 투자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 경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리고 이 커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이런 투자법에서는 배당주가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연말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28일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 한 번 배당금 딱 받아보시고 좀 괜찮네 싶으면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날짜 꼭 기억하세요. 12월 28일 너는 배당으로 간다. 나 그 드라마에 또 심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솔직히 재밌었어요. 주가는 아니더라고요. 주가.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진짜 1등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또 주식 특징 선반영. 너무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저희가 맥쿼리랑 이제 스타벅스를 봤으니까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제 2부인가요? 그럼 2부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부탁드립니다.